연락이 하도 안 돼가지고. 충격 먹고. 아. 시금을 접했어? 우리 반 거의 다 대부분 다 그래? 거의 대부분 다 소용 다 많았어. 아닌 분도 계시긴 한데요. 문제 갖고 왔죠? 뭐야 나 방금 뭘 봤는데? 뭘 봤는데? 네. 이거는 오늘 나갈 거고. 그때는 오늘 숙제하고 뒤에 좀 줘. 이게 이제 오늘 새로 진도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진도 나가면서 할 거거든요. 우리 다른 거 됐고요. 저기 뒤에 고차방정식 125번이죠. 이거 하나만 할게요. 저기 오메가는 이거 다시 하려다가는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많이들 까먹으셨을 것 같으니까 네, 이번에 안 할게요. 알았죠? 지금 반지름 이 일시 차이가 나는 세 구가 있답니다. 얘네들 부피의 합과 똑같은 새로운 제4의 네 번째 구가 있어요. 반지름이 뭐냐라는 뭐 그런 질문이죠. 이거고요. 자, 세 개의 구가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를 미지수로 두는 게 문제를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야. 세 개면 어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 중에서 두 번째 거를 해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하지. 두 번째 구의 반지름을 x라고 둬야 여기 x 마이너스 1, 여기 x 플러스 1이라고 둘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세 개의 구가 존재합니다. 현재 될까요? 뭐지? 찾아보시나? 여기까지? 네. 지금 얘네들을 이런 구가 있는데요. 얘네들 부피를 더한 만큼의 뭐가 존재하냐면요. 여기에 제4의 구가 이렇게 존재한대요. 요 반지름이 얼마냐라는 질문인 거죠. 얘네들 부피의 합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부피 어떻게 표현해요? 부피 어떻게 구해요? 그 구의 부피가 공식이 어떻게 돼? 3분의 4. 네, 3분의 4파이의 세제곱이죠. 근데 어차피 똑같이 다 3분의 4씩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크게 묶는다 치고 3분의 4 파이까지 크게 묶고 나면요. 뭐가 존재하냐면 여기 x-1의 세제곱이 있고요. 여기 x 세제곱이 있고 여기도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있어요. 이거는 얘네 셋의 합이기도 하지만 뭐의 부피이기도 하냐면은 얘의 부피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네. 네, 이거 계산해보면 뭐 나오겠죠? 계산해볼까? 3분의 4파이는 뭐 일단 두고 아마 끝까지 안 쓸 것 같은데요. 그 생각을 약간 좀 저처럼 하시면 편하거든요. 네, 여기 x 세제곱씩 어차피 계산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가 있고요. 여기 어차피 전개해봤자 3x 제곱일 거 아니에요. 네, 여기도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어차피 없어집니다. 될까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전개했다고 치면은 3x, 여기도 3x 생기는데 여기도 3x 있죠. 네, 여기도 또 3x,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 3x구나. 쏘리 6x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이니까 없어지죠.
이거예요. 이거 정리를 하면요. 얘네들 부피 합이 이렇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x 플러스 2랍니다. 글을 읽어보시면은 x 플러스 2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 3분의 4 파이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랑 부피가 같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똑같이 구의 부피를 다루고 있었으면 그냥 3분의 4 파이 생각 안 해도 됐었죠. 아무튼 날리고 어떻게 됩니까? 없지 뭐. 아 숨어있구나. 약분하고 얘도 이제 전개한 다음에 여러분 정리하셔야겠죠? 네. 과정을 좀 써주면 좋으니까요. 예, 전개해보면 우리 그 영상 봤죠? 다들? 영상 봤어? 근계수? 40분. 나연이 봤어? 다? 저 조금만큼. 조금밖에 봤어? 네, 이런 게으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노가다를 떼야겠네요, 그렇죠? 이거 이제 세제곱 하면 어떻게 돼요? 세제곱 공식 뭐였어?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한 다음에 둘이 곱한 거 3배 한 다음에 x 플러스 2 다시 곱해 주는 걸로 원래 우리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원래 그랬잖아요. 물론 근계수를 알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a 세제곱, b 세제곱 플러스 얘들 곱한 거 3배, 4배 위에다가 여기다 a 플러스 b 다시 곱해주는 네. 이렇게 풀었었죠. 네, 이 과정을 이제 좀 생략을 시켜주는 게 근계수였는데 뭐 네. 많이 못 보고 오셨다니까 네,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고생 공식은 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뭐 네,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뭐 다 전개했다 치고요. 전개해보면은 2x 제곱 여기 마이너스 6x 제곱이죠. 원래는 12x인데 넘어가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6x 여기는 8이 또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은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3차 방정식에서의 그 한 근이 이제 반지름 x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여기서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3차 방정식 풀이잖아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갖다 썼어. 다 갖다 썼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얘가 해가 뭐냐라는 거잖아. 이거 해 어떻게 구해? 서로 이거 어떻게 구해? x한테 얼마 대입해? 2일 대입하면 되겠어 이거? 여기 마이너스가 압도적으로 커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확 초장에 잡아야 돼. 딱 되죠? 여기. 그래서 x가 지금 뭐냐면요. 4건지 아니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해예요. 근데 이제 얘는 알다시피 허근이잖아요. 그렇죠? 반지름을 허근으로다가 쓸 수는 없으니까. x가 4인데 지금 반지름 물어봤죠? 큰 거에. x 플러스 2가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반지름은 6인 겁니다. 3이 6이죠. 선생님 그거 말고는 거의 이거 2개 빼고 오메가 쓰는 거 120번이랑 121번은 언젠간 하려고 하긴 했는데 네 저렇게 x를 쳤으니까 일단은 됐죠? 말고는 거의 다 풀어드렸거든요. 해결했거나. 네, 일단은 넘어갈게요. 오늘은 멜빵정식 이것도 배웠는데 내가 이걸 왜 또 해야 되는가? 그쵸? 네. 기다려달래. 말은 안 했는데 기다려달래. 다 했어? 써? 괜찮아?
선생님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 명씩 그냥 돌아다니면서 채점할게요. 네, 그거 확인했다가 나머지 분들이 누구 있나? 네, 볼게요. 여기 연립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운 거는 뭐 어디까지 진도 나왔어요? 연립 1차까지? 2차는 안 했어요? 2차까지 했어. 한 번만 복습하자. 네, 뭐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연립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이제 원래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만 다뤘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아주 열받겠지만 우리는 모두 수상에 와서 다루게 될 거냐면요. 연립 2차 방정식을 다루게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힘들어지죠. 라고 이렇게 구분은 지었지만요. 사실 이제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는 푸는 법이 뭐밖에 없어요? 푸는 방법 자체는? 아이디어 자체는 뭐밖에 없어? 아이디어 자체는? 이렇게 다 리셋해서 오시다니 정말 좋네요. 네, 그렇죠.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지수를 줄이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이 이제 저거냐 저거 소고법이냐 뭐 기법이냐인 거지.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미지수를 하나씩 줄여 나가는 거거든요. 연립 방정식에서 이제 철칙이 있죠.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수랑은 똑같아야 돼요. 네. 누구 하나라도 더 많으면은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오류가 납니다. 됐겠죠? 네. 그래서 식의 수랑 개수랑 똑같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야 제일 쉬운 연립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x랑 y를 한꺼번에 구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 누군가는 이제 더하겠죠. 누군가는 뭐 뺄 거고 뭐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더함으로써 x가 4고 x가 4인 걸 알았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y가 1이 되는 거지. x랑 y를 한꺼번에 구할 수는 없어요. 미지수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방법을 채택을 하는 거죠. 그쵸? 그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이 이제 두 개인 거죠. 내가 이거를 식 자체를 더할 건지 뺄 건지 아니면은 뭐 누군가 한쪽에다가 갖다가 대입시키는 방법으로 풀 건지에 대한 그 방법만이 있는 거지 그 아이디어 자체는 하나예요. 왜 이렇게 장하게 얘기를 하냐면요. 연립 2차 방정식도 어쨌든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한 큐만에 구할 수는 일단은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라면요. 그래서 우리는 미지수를 어떻게 줄여나갈까에 대해서 각 문제마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연립 2차 방정식도 또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는데요. 여기가 1차식이면서 2차식인 애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방정식들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얘도 2차식이고요. 얘도 2차식인 당연히 밑에가 더 어렵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버전으로 다룰 겁니다. 위에 거는 쉬워요. 위에 거는 쉽습니다. 어떻게 쉽냐면요. 하나는 뭐 방금 했던 것처럼 해볼까요? x 플러스 y가 뭐 3이래. 그냥 숫자 대충 쓸게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이 예를 들어서 뭐 5랍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미지수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줄일 거냐면 우리가 알아요. 한 번은 더할지 뺄지 아니면 그냥 갖다가 대입할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누가 봐도 뭐야. 이거를 어떻게 더하고 뺄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우리가 다루기 쉬운 요 1차식 부분을 어떻게 해요? 갖다가 대입만 했다고 치면은 요 식을요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요 식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냥 x만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 뭐가 되겠어요? x만 있는 무슨 식? 2차 식이 되겠죠. 뭐 치수 좋으면은 이쁘게 떨어지면 1차 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이렇게 바꾸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1차식이랑 2차식이랑 같이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은 꽤 심플해요. 크게 이렇게 고민하실 거는 없어요. 여기까지는요. 저 밑에가 이제 조금 헬인데, 여기 2차식이랑 2차식은요 그 똑같은 2차식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얘네들이 똑같은 2차식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2차식이랑 2차식으로 나와져 있을 때는 무조건이에요. 이게 아니면 애초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지도 않는데, 2차식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줍니다. 하나는 안 돼요. 여기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고요. 여기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2차식이라고 하지만은 절대로 똑같은 2차식이 아니에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집요하게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요. 예를 들면은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4y 제곱이 0이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심플하게 할게요. x제곱이랑 y제곱을 더했더니 뭐 15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식이 있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하실 수 있으신 분? 참고로 저는 안 돼요. 못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5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 건지가 스타트가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얘는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식을 하나를 이렇게 줘버린 이상 x랑 y는 뭐 무수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0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어떤 식이어야 되냐면요, 둘 중에 하나죠. 이제는요, x가 4y든지 아니면은 x가 그냥 마이너스 y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이거 여기까지 해석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1차식이나 2차식이죠. 왜냐면은 지금 x가 마이너스 y일 수도 있고, 갖다가 대입해서 x가 4y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가능성으로 2차식에다 갖다가 대입시키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더 있긴 한데요, 그거는 이 책에서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네. 나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틀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보면은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까지 될까요? 네, 일단은 좀 써볼까? 선생님 개념 노트 안 받았던가? 연립 1차 방정식은 설명 안 해도 되죠? 제가 믿을게요. 네,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왜 그렇게 그런 슬픈 눈으로 날 쳐다보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 샷 되게 오랜만이네.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거 되게 오랜만이고.
밑에다가 공간을 좀 남겨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한 2개 정도 더 얘기해야 되거든요. 연립방정식에서. 네, 좀 둘 다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둘 다 나올 거예요. 혹시 남는 거는 잘 갖고 계셨다가 신분증 인증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내부거든요 지금. 참. 정확. 끝. 이거 방학 때 시간표랑요, 그 특강하는 것들 안내인데요. 특강은 뭐 따로 말씀하시고요. 저랑 그 시간표 얘기 좀 먼저 할게요, 선생님. 네, 다른 거야 뭐 옵션이지만 얘는 필수잖아요. 혹시 화목토로 시간을 옮기신다고 앞으로 살면서 모르잖아요. 뭐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 옮기게 되신다고 한다면요, 토요일이 시간이 바뀌었어요. 원래 11시 반에 시작해왔거든요, 일부가. 네, 일부가 아침 10시에 시작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요. 네, 토요일에 오실 때는 좀 화목토로 옮기신다면 신중하게 생각을. 아침에 아주 힘드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그 셔틀버스랑 그 연결이 돼가지고요, 맞춰서 수업을 짠 거여가지고요, 뭐 버스랑은 상관없는데 그 호차는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사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몇 호차 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말씀하셔야 돼요. 바뀔 수도 있어요. 기존에 타던 차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네, 원래 지금 1부에 5시 15분부터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클리닉은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그 방학 때 집중 수업 기간이 1월 8일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아주 그지 같게 2월 29일까지 있죠. 네. 그때까지는 집중 수업 기간으로 해갖고요. 여기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수업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은 조금 긴 하루가 되겠네요. 저희가 클리닉까지 하고 가시면 되고요. 클리닉에 말이 나와서 말씀인데 그 12월 달은 없어요. 없고 1월 첫째 주도 없어요. 뭐 CRT를 풀어야 클리닉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첫째 주까지는 없고요. 여기 1월 8일부터, 그러니까 1월 둘째 주부터 클리닉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되겠죠? 네.
나머지는 여기 밑에 커리큘럼 보시면 네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그거는 따로 얘기. 뭐 영상 찍어놓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 미안합니다. 아니지 평춘중 이혼한테 미안해야지. 예 아무튼 그렇고 일단은 3월까지 좀 수상 끝내고요. 네 아마 2회차로 한 번 더 나갈 때는 모르겠어. 공통 수학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일단 계획 단계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하이메스 수하는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사와주세요. 원래 이게 하이메스 그 수상이 도형의 이동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책 지금 보시면 직선의 방정식까지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딨냐면은 저기 하이메스 수하에 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진도 끝내려면은 수하 사셔야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수업 들으려면 사야 돼가지고 그냥 미리 사세요. 하이메스 수하. 네, 집합 설명할 거고 그 미나 쌤이랑 하게 될 거예요. 두 분은 뭐 아실 테니까. 예, 쌤 괜찮죠? 왜 하지? 너 다 읽을 거야 내가. 아니 좋아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특강은 네 원하시는 거 들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4번까지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5번까지 가능하겠다. 들으려고 한다면. 네,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4번 추천 드릴게요. 추천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수상 여러 번 들으면 좋으니까요. 네. 나 처음 여기 공통수학 1위 수상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교육 과정이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 참수까지면 그냥 수상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1번 하는 거여가지고 특강으로서는 저희가 만날 일은 없겠죠 더 이상. 네, 하고 주중 학습과는 뭐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건 뭐 네 여러분들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수업적인 측면은 그렇습니다. 차로 그렇게 나갈 거고 네 됐죠? 지워도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서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되게 심플해 보이잖아요. 듣기로는. 물론 뭐 숫자가 조금 복잡하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어쨌든 풀 수는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거를 예로 들기 좀 힘든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약간 변형인데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네 설명만 하려고 저기 되나? 8이라고 합니다. 8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요런 거를 만족을 하는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말했던 거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죠.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된다면서요. 근데 지금 둘 다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라면 이제 우리가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요. 연립방정식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뭘 안 써봤냐면요. 연립방정식인데 더하고 빼는 거를 안 써봤죠. 이걸 더하고 빼보시면요.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제3의 식을 내가 하나 만들어내서 그냥 여기서 해결이 됐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안 돼요. 여기서 이 제3의 식을 내가 만들어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식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 기존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고 뺨으로써 푸는 약간 이제 변형이죠. 2차식에 2차식에 대해서. 될까요, 여러분들? 네, 요 하나가 약간 추가가 돼야 되고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연립방정식에서 진짜 거의 메인급인데요. 볼게요. 여기 그냥 기본적인 식으로 드릴게요. 네.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뭐 식이 조금 쉽기는 한데요. 자, x 플러스 y가 3이고요. x, y가 2래요. 알아요, 우리가 1이랑 2라는 거, 그렇죠? 네, 그래도 이런 류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식으로서 풀 수 있는 건가로 해보면요, 그 생각 스토리를 입히는 거예요. 문제에서 생각보다 이런 아이디어를 꽤 많이 써야 되는데 앞에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이거 그냥 x랑 y다라고 하는 저 문자 타이틀만 빼고 보면은 뭐랑 닮아 있냐면요, 근각계수의 관계랑 닮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위에 거를 뭐라고 볼 수 있어? x랑 y를 어떤 방정식의 해처럼 살펴보면은 두근의 합처럼 볼 수 있고요. 여기를 두근의 곱처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제3의 문자를 여러분들이 도입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 t라고 하는데 x랑 y를 해로 가지는 t에 대한 새로운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그런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두근의 합이 3, 두근의 곱이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두근이 뭐랑 뭐인 거예요? x랑 y인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t에 대한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함으로써 t가 1 또는 2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해가 1 또는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랑 y가 1 또는 2라는 거죠. 그래서 해가 어떻게 돼요? 1, 2. 해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x는 1, y는 2 또는 x는 2, y는 1 이렇게 쓰기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쓰는 방법도 표현도 가지각색인데요. 그냥 뭐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써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렇게 그 순서상으로 쓰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는이 들어가야죠. 이거거나 또는 이거다라고 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계수의 그 관점을 도입을 시켜서 이렇게 푸는 요 크게 네 가지가 이제 연립방정식에서의 풀이입니다. 될까요? 네, 공통은 얘기 하나 해야 되는데 그건 2부에 할게요. 일단 문제 좀 풀어볼까? 여기 지울게요. 제가 여기 149쪽에 1, 2, 3, 4, 5, 6, 7은 안 할게요. 이거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옆에 연립 2차 방정식부터 8번부터 한번 해보면 되겠죠. 149쪽에 와주셔서요. 8번 보시면 y는 x 플러스 1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다라고 하는 두 식이 있어요. 이때 해를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분류를 해보시면 여러분의 카테고리화 시켜서 분류를 해보면 이거 뭐예요? 2차식이랑 1차식인 연립 2차 방정식이죠. 2차 있으면은 2차 연립 2차 방정식 맞아요. 1차식과 2차식이라면은
이거는 뭐 다른 풀이가 없어요. 네, 적어도 이 단원에서만큼은 다른 풀이가 없어요.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x랑 y에 대한 식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x에 대한 식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냥 있고요. 이것만 딱 보면 어때요 이거?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정리해놓고 푸시면 되겠죠? 이거는 2x 제곱 빨리빨리 해보시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4니까요. 그래서 x가 지금 마이너스 2 또는 x가 1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는 x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연립방정식이다 보니까 각 상황에 맞는 y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2면 y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고요. 그때 y가 2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 답 쓰실 때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그 정성 들여서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표기법이니까 쓰는 건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됐죠? 뭐 해볼까? 12번 좀 더러워 보이니까 12번 할까? 가운데 것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풀면 숙제가 줄겠죠. 2x-2y가 1이고요.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 제곱을 했더니 11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하기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y는 이라고 바꾸면은 분수를 다뤄야 되잖아요. 2분의 1 x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그쵸?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저도 그렇죠. 탈문할 때 익히 아시겠지만 분수를 워낙 싫어하는지라 그래서 갖다가 대입해보면 좋겠죠? x를 2y 플러스 1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y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y 플러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y 제곱이 11이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그냥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고 나서 그냥 얘만 보면 어때요? 딱 식만 보면 그냥 2차 방정식이죠. y에 대한 4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이고요. 전개하면 이것도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제곱 어차피 넘길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11은 0이라고 하시면은 요거 y 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이 0이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빨리 할게요. 뭐 어떻게 한 건지는 다 아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x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갖다가 넣어야겠죠 여기다가. 그렇게 되면은 x가 마이너스 9인가요? 아니면은 x가 5겠죠. 여기는 그렇게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사실 해보고자 한다면 정답률을 0%로 만들 수도 있어. 왜? 다시 대입해본 다음에 검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사람은 약간 게으른 사람인 거죠. 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지만 네. 아무튼 검산까지도 쉬우니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단어네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13번 한번 봐볼게요. 다행히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줬네요. 안 해줘도 됐는데, 그쵸? 아까 제가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문제에서 인수분해를 직접 해줬어요. 그럼 이제 x랑 y는 어떤 관계로 묶이게 되는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때문에. 왜 x가 y든지 아니면은 x가 마이너스 y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곱했을 때 0이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x가 y랑 같은 상황이라면 현재, 그러면은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하는 것 자체는 똑같습니다.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x로 할게요. 플러스 여기도 x제곱 플러스 여기도 x제곱이죠. 3x 제곱이 3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x제곱이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 케이스라면 우리가 x가 뿔마 1이어야 한다라고 알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것도 어떻게 가야 돼요? y도 x랑 y랑 같다 그랬으니까 x가 1이면은 y도 플러스 1이어야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만약에 x랑 마이너스 y랑 같은 거라면요. 그러면은 헷갈린다. 지워도 되죠? 헷갈린다. y를 마이너스 x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x를 없애기로 했으니까 y를 없애기로 했으니까 여기 x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제곱, 이거 마이너스 x 제곱 해봤자 어차피 이거니까 여기 x제곱끼리는 어차피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x제곱이 3이라는 거라서 우리가 x가 뿔마 루트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y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뿔마 루트 3이요 라고 얘기하려고 봤더니 x랑 y가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을 맞불이라고, 그러니까 x가 플러스일 때는요 y가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는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진다 라는 뜻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 부호를 거꾸로 쓰는 표현법이에요. 수학에서 쓰는. 될까요? 네, 이제 책에서 이거를 뭐라고 답지 같은 거 보시면 복부호 동순 이렇게 써 있거든요. 복부호 동순 역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고요.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라는 거예요. 복부호 역순이면은 여기가 뿔마 3이고 여기가 뿔마 3일 때, 역순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라는 거고, 요새는 역순은 잘 안 쓰거든요. 책에서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네, 여기를 뿔마라고 쓰면 여기를 맞불이라고 쓰는 게 거의 이제 굳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식하고 계셔도 돼요. 표기법이니까요.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보실 때는 이제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길게 쓰세요. 네, 이거 뭐 1,1,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3 이렇게 써도 되니까, 네, 괜히 책자필리 안 만드는 게 낫겠죠. 여기 밑에는 다 마찬가지여가지고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밑 차라리 옆에 거 좀 할게요. 여기는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사실 이제 접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 옆에 있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아마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적으로다가 있는데, 18번 보시면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하면서 가도 되죠. 저 그냥 이 정도는 바로 할게요. 얘는 이제 안 되니까 여기다 갖다가 대입을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죠. 까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는 가능성이 두 개로 굳을 수 있는데요. y를 ex라고 볼 거냐 아니면은 y를 그냥 x라고 볼 거냐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진짜로 y가 2x라고 가정을 한다고 친다면요.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5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러니까 4x 제곱인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x제곱이 4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x가 뿔마 2입니다 라고 알 수 있어요. 다만 이제 y는 그거에 무조건 2배를 시켜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럼 y는 뿔마 4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까지 되겠죠? 자, 근데 꼭 1월이라는 보장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두 번째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어떤 가능성도 있냐면은 y가 이제 x가 되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갖다가 넣어보시면 5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3 거니까 정리해보면 4x 제곱이 4니까 x 제곱이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뿔마 1인데 y랑 x를 이번에는 같다라고 했을 때 나온 답이니까 y도 뿔마 1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네? 아 그러네. 쏘리 y 고맙습니다. 오 예리해. 그 별도의 얘기 없으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기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교재로 지금 하는데 허근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가 x제곱이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허근 쓰시면 돼요. 뿔마 2i라고. 없다 이렇게 별도의 얘기 없으면 그냥 복소수의 범위로 해 구하시면 됩니다. 네. 되겠죠? 네. 뒤에 23번 한번 가볼까? 대표 문제 하나씩 좀 풀면서 넘어가 볼게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도 되겠죠? 시간 아까우니까 안 할게요. 이거는 그냥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옛 추억을 되살릴 겸 하면서 저는 26번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x-y가 2라는 식이 있고요. x 제곱 마이너스 2xy는 마이너스 12랍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대입은 한 번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여기 x는 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입을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y는 이라고 바꿔서 y는 x-2입니다 라고 하면은 y 자리에다가 딱 한 번만 대입하면 되니까 좀 생각하기 좀 편하겠죠 그러면요.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2x y 그냥 넘길까요? 는 0의 형태로 어차피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 나와서요. 이게 마이너스까지 그냥 다 정리할게요.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x가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냥 x가 마이너스 6 또는 x가 2인 거죠. 다만 이제 y는 그 x한테 이만큼을 빼야 되는 거다 보니까 자동으로 정해지죠. 마이너스 8 또는 2니까 0이죠. 네. 까지가 되겠죠 하면은 잠깐만 해가 안 나오잖아. 아 마이너스 2랑 6이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4고요. 그냥 4죠. 다 더하라니까요. 다 더하면 되겠죠. 답이 2번이 있겠네요. 27번은 그 중에 자연수인 걸 물어봤어요. 둘 중에 하나는 자연수가 되고 하나는 안 되나 보죠. 그렇죠? 해가 두 쌍으로 나오는 상황일 텐데. 그래서 골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8번 같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시다 보면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x, y를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가 대충 이제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두 쌍으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x, y를 물어보자면 뭐 어쩌자는 겨 8이라는 겨 아니면 24라는 겨라고 하지만 답을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8이랑 24 둘 다 쓰셔도 돼요. 만약에 그렇게 나오는 거라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닌 케이스라면은 이렇게 곱했을 때나 이렇게 곱했을 때나 똑같이 답이 나올 거거든요. 숫자를 그렇게 세팅을 해놨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크게 뭐 망설이지 않으시고. 맡겨볼까요? 나머지 것들. 뭐 풀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사실. 29번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 한번 풀어보세요. 했어? 진짜? 할만한가 봐. 미나쌤이 아주 제대로 알려주시네. 역시 부담이면 미나쌤이 맞았어. 다 이럴 거야 진짜. 해볼까요? 네. 뭐 뭘로 하든 딱히 상관없어 보이니까 그냥 x로 할게요. x는 y 플러스 1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요. 2x 제곱이죠.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1이 0이다 하고 있으니까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라고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저렇게 나오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y제곱 없어지죠. 앞에는 2y제곱인데 마이너스 2y제곱이니까 y제곱은 없어지고 여기 4y인데요. 마이너스 y니까 3y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3.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x가 0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는 거는 네 5번인가요? 그러면 되겠죠? 맞아?
31번 보시면요. 이것도 그냥 보자마자 바로 해도 되죠. 이거 분수 나오는 거 싫으니까요. 우리 그냥 바로 할게요. x가 뭐다? 마이너스 2y다. 아니면은 또는 y가 2x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풀어요. 분수 보기 싫어가지고.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진짜로 x가 마이너스 2y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5y 제곱이 5니까 y 제곱이 1인 상황으로, 그래서 y가 뿔마 1이고요 x가 맞불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도 뭐가 될 수가 있냐면은 y가 2x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x제곱이 1이 되는 상황이니까 x가 뿔마 1이고요. 다행히 이제 똑같이 간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뿔마 2가 되는 상황. 해가 그러니까 몇 쌍이죠, 무려. 알파 베타의 값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알파 베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죠. 여기는 무조건 2죠.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알파 베타가 나오겠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그런 거 그 33번의 정수 이런 거 조건만 좀 잘 챙겨주시면은 그렇게 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34번 볼게요. 좀 특이한 형태 연립 방정식인데요. 여기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xy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뭐 여기서 제시하는 문자를 쓰진 않고요. 저는 x 플러스 y를 a, xy를 b라고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요. 물론 이제 이 문제는 필요가 없어요. 굳이 치환까지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필요한 문제가 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렇게 치환해놓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거는 없고 그냥 x랑 y를 해로 가지는 어떤 c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생각을 우리가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식을 쓸 때 근계수를 써서 표현하는 거는 이미 했어요. 저번 시간에 했었죠. 고차 방정식 할 때. 그래서 원래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t제곱 알파 x 플러스 y라고 하죠. 여기서는 x 플러스 y t 플러스 xy는 0의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요 얘기는 우리 그 했었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 영상에 있어서 한번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다가 대입시키면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해를 구할 수 있는 2차 방정식에 설령 해를 여러분들이 못 구해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근해 공식 쓰면 되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xy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요. 그래서 t가 지금 뭐랑 뭐냐면요, 마이너스 3이랑 2이기 때문에 각각을 xy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가 뭐냐면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2던지 아니면은 x가 2고 y가 마이너스 3이던지 이거 챙겨주시면은 각각 대입하면은 저렇게 나오죠. 해가 마이너스 3이랑 2라 그랬지 누가 뭐고 누가 뭐다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둘 다 되는 거예요. 될까요? 네, 요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쓸 거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얘도 아직까지는 A랑 B라고 쓰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좀 쉬워가지고 여기까지도. 왜냐면은 x 플러스 y가 4래요. 이거 순서 바꿔서 써보시면 어때요? x 플러스 y 플러스 xy가 9다라고 하는 얘가 뭐예요? 사실상 그냥 xy가 5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x 플러스 y가 4라는데 뭐 이거 4 넘기면은 그냥 xy가 5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아 쏘리 미안. 네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했으면은 이제 이것도 그냥 똑같이 어떤 x랑 y를 해로 가지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좀만 있다가 쉬었다 할까 우리? 이거 이해돼요? 정원이? 요 짱 열심히 했네. 선생님 좀 채점했어? 이름 써서 줘. 그럼 선생님 채점해줘. 어? 그렇군. 이름만 써서 주세요. 네, 채점해줘. 썼어? 네. 신혜 선생님 이름만 써서 주세요. 썼어? 고양이 진짜. 선생님 숙제하고 이름만 써서 줘. 선생님 제가. 야, 세 번째 짝대기는 착한 사람한테 갖고 있는 거라고 우겨보지 그랬어. 근계수 전멸했는데 근계수 앞까지는 고치고 가 오늘. 거기까지 고치면 보내줄게. 알지? 갈 수 있지? 고치고 나머지는 그냥 3.5씩 근고하니까 근계수는 빼줄게. 고쳐? 가주사까지. 정원이 이거 근계수 전까지는 다 고치고 가야 돼.
그러니까 교환. 괜찮아요. 하나 풀어가지고 어우 진짜. 두 개나 물어보고. 음. 3차 방정식보다 훨 낫지. 아니야? 왠지 운영에서 나오면 아플 것 같아요. 3차 방정식은 응용에서 나오면 풀 수 있어. 그래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연립방정 시험 보시에서 끝날 것 같아요. 연방까지 했다고? 까지 다 한 거야? 다 알아? 아는 내용? 아니, 까먹었어. 학생이도 이거 고치고 갑시다.
네, 뭐 보시는 동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x랑 y가 사실 이제 무슨 스토리 입히느냐는 내 마음이잖아요. 두근을 알파, 베타로 보든 a, b로 보든 x, y를 해로 보든 그건 내 마음이죠. 그래서 c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울 겁니다. 두근이 x랑 y 두근이 x랑 y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죠. 우리가 여러분들 도형했을 때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가 되잖아요. 뭐 평행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면 직각삼각형이라도 되지만 직각삼각형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면요,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수상에서 이 거꾸로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면요, 뭐 인수분해 과정이야 생략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또는 5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해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5일 때 또는 x가 5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또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될까요? 까지가 이제 여기 35번 내용이었고요. 좀 어려운 거 해볼게요. 그 옆에 37번, 38번은 맡겨볼게요. 한번 풀어보셔야 되니까. 안 되면 뭐 다음 시간에 질문하는 거니까.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다라고 하고 있고요. xy가 2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 안 되죠, 우리가. 네, a x 플러스 y랑 xy 두 개가 있어야지만 근계수로 쓸 수 있는데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잖아요. 그쵸? 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x 플러스 y랑 xy 이 형태로 돼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2차 방정식 이용해서 풀면 되니까. 근데 xy는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뭐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요, 애초에 이런 문제 유형 자체를 x 플러스 y를 a로 xy를 뭐 b로 이렇게 잡으셔서요, 식을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y랑 xy를 이용을 해서 이 식을 변형을 시킬 거면은 xy가 2인 게 아니라 이제 b가 2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고생공식 변형 엔가하면 외우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딱 한 순간 쓰는 순간이 와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우리가 고생공식 변형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요. 기존에 있는 것들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식을 변형해서 쓸 수 있냐면은 a제곱 마이너스 2b 다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b는 알잖아요. 뭐 그냥 앞에서 생긴 게 어떻게 생겼었든 간에 쟤도 좀 불편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B 여기는 2차식이고 여기 1차식이라고 구분 지어줄 수 있으니까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하는 방법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얘가 이제 a제곱이 9라고 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식이 어떻게 생겨있는 x 플러스 y가 3이면서 xy가 2라고 생겨져 있는 식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왜냐면 a제곱이 9라는 거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이면서 xy가 2인 식을 다루던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고 둘 다 가능하죠. 지금 상태로서는 다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상태에서 해를 따로따로 구할 거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해가 8쌍인 상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과학도 있고요. 아, 네. 너무 많으니까 네. 하나로 모아서 여기다 넣어서 접어서 넣으라고 해주세요. 지금. 아, 알겠습니다. 요즘 네 오늘부터 새학기 시작이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네요. 미안한데 이게 좀 네 셀프로 부탁드릴게요. 그래 같이 넣으면 좋겠다. 머리 좋아. 선생님 지금 손이 이것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거 두 장씩 들어가는 거 혹시 아닌지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땡큐. 이 애들 여기다 접어서 원래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미안. 그쵸? 네 볼게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진짜로 x 플러스 y가 3이면서 xy가 2라고 돼 있으면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에 두근이 x랑 y인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뭐 쉽죠? 여기서는 x가 1, y가 2 또는 x가 2, y가 1인 이렇게 해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뭐도 있냐면요. 얘도 있어요.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가 0인 그래서 해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인 이렇게 네 쌍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XY 한 번 더. 어? X 플러스 Y는 건 왜요? 네, 뭐 만약에 다 구하라고 했으면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만 물어봤기 때문에 4만이면 마이너스 3이 답이긴 합니다. 여기서는요. 여기까지 안 와도 됐었죠. 38번도 비슷해요. 네, x 플러스 y를 a라고 xy를 b라고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 38번 분석해 보시면 지금 어떠냐면요. 종류가 세 종류예요. 왜냐면 x 플러스 y도 있고 xy도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y가 a, xy가 b다라고 치환해놓고 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 종류의 문자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필수입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38번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서 풀으셔야 되고요. 넘어갈게요. 얘는 필요 없어. 안 하시면 그 다음에 39번 보시면요. 여기 x 플러스 y가 a래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2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6이라는데 오직 한 쌍의 근을 가져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문구가 이런 문구가 나오면요. 이게 뭐예요? 뭐라고 써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거 뭡니까? 해가 한 쌍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원이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해가 한 쌍밖에 없다라는 건 2차식에서 그냥 판별식이죠. 요렇게 써 있는 거랑 그냥 동의어입니다. 둘이는 그냥 한 몸이에요. 저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해를 얘기를 했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어때요?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허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요. 그냥 근을 직접 구하는 측면보다는 판별식으로 해에 이제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로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더 어렵겠죠. 당연히 해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좀 이제 어려운 문제로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일단은요. 어쨌든 뭐 해가 한 쌍이다라고 얘기했는데 2차식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 애를 판별식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a 라고 하게 돼서 대입하시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생겨져 있었다라고 치고요. 얘가 해가 한 쌍밖에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이 어때요? 그냥 x 값이 하나밖에 없으면 자동으로 y 값도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요. 3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a x 저 판별식 쓰라고 일부러 짝수 공식으로 나왔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6이 0이다 라고 그랬죠. 짝수 공식으로서 판별식 써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a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8인데 얘는 이제 하나밖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판별식이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a제곱이 9여야 돼요. 그래서 a가 뭐 별도의 얘기가 없었다면요. 둘 다 되겠죠. 플러스 3이든지 마이너스 3이든지. 그래서 a제곱을 물어본 게 이제 이유가 있었겠죠. 되겠죠. 40번 중요하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거가 되면은 둘 다 해야겠네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 x 플러스 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정도는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또 똑같이 이것도 x 플러스 y랑 xy에 대한 문제로 접근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얘가 이제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x가 실수인 xy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아까 아이디어를 썼었잖아요. x랑 y를 해로 가지는 t라는 제3의 문자를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제3의 방정식 같은 형태로 보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t라는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돼요. t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쵸? 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어차피 저런 식으로 써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식을 바꿔서 볼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보기 편하게 x 플러스 y를 a로 xy를 라지 b로 봐서라도요. 여기 x가 아니지 a가 2a인데요. 이거 아까 했었죠? 이게 뭐였냐면요.
a 제곱 마이너스 2b였어요. 이게 2a 제곱 2a 마이너스 8이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적당히 없애보시면은 b가 얼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b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태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x 플러스 y랑 xy 형태로 두면은 방정식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복잡하게 생겨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거 말고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해볼게요. 요거 정리해 보시면 b가 귀찮다 4a 제곱 마이너스 2b가 2a 제곱 2a 마이너스 8이니까 넘어간 다음에 정리한다고 치고 싹 다 없어졌다고 치면은 아니고 4a 제곱이 없어야 되는데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고 b가 나오죠.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쓰면요, 얘는 그냥 내가 이 과정들을 다 거쳐서 썼다 치고요. 처음부터 문제가 어떻게 써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냐면요, x 플러스 y가 2a래요. 근데 x, y는요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고 써 있었던 상황이랑 그냥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가 x, y가 실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실수였으면 좋겠어요. x랑 y가 실수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는 거랑 똑같냐면은 t에 대한 어떤 새로운 2차 방정식인 t 제곱 마이너스 2a t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 이 두 근 x, y를 해로 가지는데요, 얘네들이 실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써있는 거랑 완벽하게 같은 뜻이에요. 상황 자체를 똑같은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시면, 그러면은 이제 그냥 앞에서 있던 과정 다 날려버리고, 얘가 t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잖아요. 그쵸? x 제곱이든 t 제곱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판별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 실근을 가지려면 0보다 그냥 크기만 같으면, 그쵸? 같아도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짝수 공식이니까 여기 a 제곱이 기가 막히게 없어지게 되겠죠. 어렵게 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a가 4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다면은 무조건 실근을 가진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면 4겠죠. 이거는 어려워요. 여기 연립 방정식 축에서도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생각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 정도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그 밑에는 마찬가지죠. 그 귀찮은 부분들을 날려줬어요. 그냥 위에처럼 이제 x, y로 정리할 필요도 없고요. x 플러스 y랑 x, y라고 이미 돼 있으니까요, 그냥 똑같이 허근을 가지게끔 만드시면 되겠. 이건 한번 해볼까? 같이 해볼게요.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 참고하시면서 해주셔도 되겠죠.
고문 얼마야 지금? 그런 능력의 T에 대한 방정식인데 허근을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어떻게 생겨 있어야 돼? 그쵸 그쵸. 지울게요 여기까지는. 두 분의 합이 K 플러스이고요. 두 분의 곱이 K제곱 플러스 7이다 라고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겨 있고요. X랑 Y가 이제 허근이었으면 좋겠답니다. 우리가 1차식에 대해서 허근을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Y는 어쩌고 마이너스 X를 어쩌고저쩌고 넘겨서 대입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못해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대입해서 어차피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애초에 그냥 X랑 Y를 해로 갖는 U 제3의 문자인 해인 T에 대한 방정식 자체를 생각을 해내서 여기 T제곱 여러분 이제 좀 센스가 느시면요 어차피 방정 이거 판별식 쓰는 거니까 이렇게 2라고 묶어야지 라고 하시면은 내가 좀 하시기 편하겠죠. 되겠죠? 네,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허근이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그냥 K 플러스 1의 제곱에서요. 그냥 K제곱 플러스 7만 빼도 되죠. 했을 결과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은 K제곱 날라가요. 다행이죠. 2K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K가 범위가 K가 3보다 작네요. 물론 이제 자연수라고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양의 정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K가 이제 1 또는 2겠죠. 지금 현재 범위로서는. 네, 그래서 1번이 답이지. 써도 돼? 네, 됐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선생님 그냥 RT까지는 볼게요. 5개 하고 그냥 교재에 있는 수준으로만 내겠습니다. 근데 막 엄청 어려운 거 안 낼게. 그냥 1, 2번 정도만 낼게. 몸풀기로. 네, 여러분도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다시 복구하려면요. 활용이래요. 42번. 여기 담벼락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망은 실려나 어쩌나.랍니다. 32m를 쳐서 울타리를 치겠대요. 담장이 있는데 담장에다가 울타리를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울타리를 치는 것은 그냥 여기죠. 이렇게로만 울타리를 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형에 대한 거다 보니까 분석을 해보면 어때요?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를 x라고 놓고 생각을 하면 편했겠죠? 될까요? 원래였으면 이걸 이제 어떻게 했었어야 됐냐면은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x, y를 곱했을 때가 128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었겠죠. 우리가 원래였다면요. 그쵸? 근데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우리가 저렇게 써봤자 해야 될 거 하나잖아요. 그냥 y를 어차피 마이너스 2x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 y를 32-2x라고 넘긴 다음에 갖다가 대입하는 거 말고 어차피 푸는 방법 없기 때문에 그냥 첫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죠.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32에다가요 x를 곱했을 때 128이었으면 좋겠답니다.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눈 다음에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6x 이거 마이너스 64였으니까 넘어오면은 64죠. 이거는 중근이네요. 그쵸? x가 8일 때밖에 없어요. 딱. 그래서 8 곱하기 16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물어봤는지 보시면 그냥 짧은 변. 네, 8이죠. 그냥 짧은 변 물어봤으니까. 43번 뒷다 잘 나오죠. 도형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 각 단원마다 도형할 때는 특히나 더더욱더 그 핵심적인 내용만큼은 좀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외심에 대한 거는 진짜 다 까먹는다고 치더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외심에 대해서 딱 하나만이라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라고 하시면은 다 잊어도 좋아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이제 여기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큼은 외심에서 무조건 마지막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주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원주각에 대해서 다 까먹으셔도 돼요. 진짜 마지막까지 모든 걸 다 잊었다고 하더라도 원주각에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하나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외심이랑 사실 내용이 겹치죠, 그렇죠? 요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원주각에 대한 모든 걸 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얘만큼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형에서 너무 잘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이거는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직사각형이라고 말을 안 했어도 내가 직사각형이라고 캐치를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반지름이 5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0이에요. 이거 직각삼각형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AB라고 두면요. 둘레가 28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더하면 14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예요? 말은 안 했지만 100이잖아요. 피타 이용하면요. 라고 하고 대입해서 풀으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힘든 계산 해보시기 전에요. 꼭 한번 피타고라스 수 한번 생각해보고 가주시면요. 6, 8, 10이죠. 더하면은 14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수 먼저 생각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이거는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8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 원래 이제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계산을 얼마나 복잡하게 해야 되냐면 방법이 두 개죠. 하나는 뭐예요? 그냥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4다라고 생각해서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게 첫 번째가 있겠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겁니다. 음수는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아마 양수로 하나로 딱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나오게 될 거 아닌가? 아무튼 뭐 나오게 될 거고요. 방금 우리가 배웠죠? 아니면 두 번째로 a 플러스 b의 제곱이요. 다시 말해서 이 양변을 제곱하면요. 얘가 196인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밑에서 100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2ab가 96. 다시 말해서 ab가 48이라는 식을 유도를 해서 또 마찬가지로 t에 대한 방정식으로 풀어서 하나가 6이고 하나가 8이다라고 구하셔도 되고요. 네, 방법은 뭐 편한 대로 골라서
푸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44번은 제가 안 할게요. 그 미지수 두는 힌트만 드리면 끈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서도 힌트를 좋게 줬네요. 한 변의 길이를 꼭 가장 최소가 되는 부분은 1로 잡는 게 좋아요. 항상 여러분 도형할 때 배웠죠 우리. 네,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47번은 할까 말까 약간 고민이 되는데 안 할게요. 풀어보세요. 나머지들은 되겠죠. 다 싫대. 왜 들어왔어? 다 싫대 지금. 원래 오늘 공통근까지 같이 다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제가 공통근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네, 이것만이라도 좀 완벽하게 끝내면 사실 오늘 성공이라서 48번까지만 진도만 여기까지 나가고 뒤에 공통근 얘기는 근데 하다 남아가지고 이거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저 표정한 보니까 완전 여유로워 보이는데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3이랍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래요. 요렇게. 자, 얘를 풀래요. 이거 x 플러스 y로 여러분들이 식을 놓고 풀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의 흐름대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왜냐면은 x 플러스 y랑 xy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그대로 가는데 여기 마이너스 4x고 저기엔 마이너스 3x 플러스 y잖아요. 안 돼요.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했었죠. 연립방정식인데 명색이 우리가 식을 더하고 빼는 거를 안 했잖아요. 오늘. 그쵸? 얘네들을 더하고 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하는 거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빼면 어떻게 돼요? x제곱이랑 y제곱이 날아가고 몇 차씩만 남게 되냐면 1차씩이 남겠죠. 그러니까 제3의 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얘들이 빼요. 없어지죠. 여기 부분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인 다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y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오버됐죠. 식이 너무 많잖아요.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3개니까요. 요 1차식을 아무데나 갖다 대입해도 돼요. 맨 위에다 대입해도 되고요. 밑에다 대입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다르게 나왔으면 그건 문제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겠죠. 근데 위에가 조금 더 낫겠죠. 어쨌든 미지수가 하나가 적으니까.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x랑 y 해를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시면요 2x 제곱 마이너스 2x인데 여기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6x죠. 여기 플러스 1인데 플러스 4로 넘어가 가지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여기 x가 1 또는 2예요. 여기서 나오는 해가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y는 0 그다음에 y가 마이너스 1로 해가 이렇게 두 쌍 나오겠죠. a, b가 나올 수 있는 게 0이랑 마이너스 2니까 그냥 뭐 마이너스 2겠죠. 답이. 네. 얘네들은 그 뭐 어떤 정해진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저도 그 많은 것들을 다 카테고리화 시켜서 낼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딱 보시고 어떻게 풀어야겠다라고 자기가 진로를 정해야 돼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곳이죠. 그만큼. 뭐 교육과정 외니까 그냥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방법이 두 개네요. 풀 수 있는 법.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냥? 어우 좋죠. 둘이 더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요. 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제 9가 된다라고 하는 좀 특이한 형태로 정리가 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y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3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넘겨가지고 뭐 x가 y 플러스 3이다 일 때 한쪽에다 대입을 하고 x가 y 마이너스 3일 때 한쪽에다 대입하는 형식으로 푸는 게 좀 특이한 풀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원래 일반적인 풀이는 뭐냐면요. 둘 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2차식을 없애고 싶어요. 그게 제일 좋죠. 당연히 2차식이 없으면 편하잖아요. 2차식이 없으면 1차 방정식이라는 거니까. 근데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x제곱이랑 y제곱으로 어떻게 없앨 거예요. 더하고 빼면서. 그쵸?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는 그 차선책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를 없애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냐면 그 다음에 상수항을 없애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는영의 형태로 나오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에다가 2를 곱하시고 얘네 둘이 빼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2x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 제곱은 0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식이 하나가 나왔거든요. 제3의 식으로서.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약간 이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예요. 이게 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고요. 원래는 이제 상수항 쪽을 없애주는 생각을 하는 게 원래 보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랬으니까 y가 마이너스 2x던지 아니면은 y가 x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가서 대입하는 형식으로 푸는 거랑 이렇게 푸는 거랑 답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네, 뭐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푸시면 돼요. 해드려야 되나요? y니까 위에다 대입하는 게 낫겠죠. x 제곱 플러스 2x 제곱이니까 3이라서요. 이러면은 x 제곱이 1이니까 x가 그냥 뿔마 1이라고. 근데 나는 방금 y가 마이너스 2x라고 했기 때문에 맞뿔 2라고 쓸 수 있죠. 근데 y가 x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념으로서만 존재하는 거고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얘밖에 안 되겠네요. 어차피 a제곱 플러스 b제곱 물어봤으니까 1,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1, 2든 상관없이 오겠죠. 답이. 둘 중에 어떤 케이스로 적용을 시킨다고 하더라도요. 5다. 공통분은 진짜 못 나쁘네. 아니 뭐 그냥 한 번에 부동식이니까 같이 해도 되겠다. 50번까지만 진도 나가고 풀고 계시면 제가 뽑아올게요. 숙제 나갈 거. 그냥 가 집에. 그냥
가. 안 줄게 정훈아. 너는 알았어 안 줄게. 상담해야겠다. 진짜 안 하고 싶다고. 자 얘는 그럼 어떡합니까? 특별히 이거 어떻게 이제는 방금 이제 더해서 하는 게 가능했어요. 여기까지는 됐었죠. 얘는요. 설령 저게 더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생각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그냥 더하면 되긴 하겠다. 야. 3, 5니까 되긴 되네요. 또 심지어. 교재가 마음에 안 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보통은 안 돼요. 되게 특이한 상황이에요. 지금 연속인데 보통은 안 되고요. 그 상수항 쪽을 좀 없애는 생각을 해봐서요. 위에다가는 2를 곱해서 그냥 6이라고 만들고요. 밑에다가는 3을 곱해서 마이너스 6으로 만든 다음에 얘네들끼리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네들끼리 더하게 되면 7x 제곱 플러스 21x y 플러스 14y 제곱이 0인 그래서 7로 나누면요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2y 제곱이 0인 그래서 인수분 해보면은 x가 마이너스 y던지 아니면은 x가 마이너스 2y던지 둘 중에 하나의 상황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다 대입할지는 뭐 선택하시면 되겠죠. 보통은 이제 위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지울게요. 여기. 첫 번째로 만약에 x가 마이너스 y였으면요 저거 2y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제곱이고 플러스 y 제곱이랍니다. 이거 0이잖아요. 3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해로는 나왔지만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x가 이제 두 번째로 마이너스 2y다 라고 하면요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8y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제곱 y 제곱을 했을 때가 3인데 여기 3y 제곱이잖아요. 정리하면은 y 제곱 1 그러니까 y가 뿔마 1이라는 건데 x는 그거에 마이너스 2배라고 그랬으니까 뿔마 1이면은 x는 맞뿔 2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뭐하래요? 아 또 귀찮은 거 물어봤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물어봤으니까 어때요? 이거를 2, 마이너스 1이라고 봤든 아니면은 마이너스 2, 1이라고 봤든 어때요?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둘 다 3이죠. 그래서 네, 3이 3. 네까지 됐고 요 교재 잠깐만 좀 풀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 거라고 사실 생각을 안 해가지고 몰라 나의 착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앞에 잠깐 풀고 계시면요 좀 뽑아 올게요. 뭐죠? 고치고 계시면 좋겠죠. 이 영상 끌게요.